연말 전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 날 좀 늦었는데 중앙정부 내년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도가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총 10조 1,630억 원이고 전년 대비 1조 1,041억 원, 12.2%가 증가가 됐는데 사실은 이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정부 취약계층 지역사업 같은 경우가 풀 예산으로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약 500억 정도가 우리 충남에 이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실제 확보액은 10조 한 2,13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1조 1,041억 원이 맞는 게 아니라 10조 그러니까 10조 1,630억 원이 맞는 게 아니라 10조 2,130억 원이 실질적으로 맞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정부 긴축재정을 해서 올해 그 정부 예산안이 역대 2.8%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저희는 12.8% 정도가 이렇게 되면 증가된 그런 그 수치다. 그래서 증가 폭면에서 역대 최대고 또 이 도정사상 최초로 10조 원대가 넘었고 돌파를 했고 또 저희가 올 연초에 계획했던 10조 원을 무난히 돌파를 하고 확보를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은 지역에 확보한 사업이 총 신사업이 66건, 66건이고 1,035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 1,035억 원이 확보됐지만은 66건 이 부분의 총 사업비는 3조 5,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충남 발전에 추석이 될 사업들이 대거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이 자리에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동혁 의원이 예결 소위 국민의힘 예결 소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책의장을 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다른 분들도 다 노력을 했지만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장동혁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또 성일종 의원 이 세 분한테는 정말로 우리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예산에 몇 가지 특징을 우리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영재학교가 충남 영재학교가 내부에 이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첫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UAM 그린 UAM 핵심부품 시험 평가센터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미래전략 산업 육성에 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갔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홍성 예산에서 국가산단을 지정을 따로따로 공부를 했는데 홍성만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예산에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릴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만들겠다, 그린바이오 사업단지를 만들겠다 얘기했는데
그린바이오 이 벤처 캠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평의 그린바이오 3단을 우리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척지 스마트 양식 단지 등 농업 발전 인프라 구축에 그런 사업들을 확보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치의학연구원 또 충남 재활병원 등 도민 안전 확충을 위한 역점 사업들이 다수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평택 이전 미군기지 반경 3km 이내에도 불구하고 이 아산이 특별법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분포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산 분포 원도심 연결 도로 사업 총 사업비가 430억 원인데 10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협의를 했던 부계 사업 복합문화센터하고 다목적 스포츠센터도 국비를 연차적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도 받았고 또 앞으로 확보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정부 예산 확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이제 결정이 된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산 줄 수 없다 해서 일부 저희들이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좀 미뤄짐에 따라서 예산을 담기에 좀 한계가 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규모 SOC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2025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없어서 SOC 사업에 있어서 큰 진척이 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11조를 넘기겠다 해서 목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예산 부서나 이 관련 부서에서는 좀 예산을 좀 11조보다는 좀 낮게 좀 잡아야 된다 지금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 1조 6천억 정도가 올해 이제 이 서해 복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SOC 인프라 구축 그 사업의 예산이 이제 내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서 1조 6천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1조 6천억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또 사업들을 발굴해서 확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목표를 좀 적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11조를 목표로 잡고 11조를 넘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지만은 그동안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두 번의 그런 그 국가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두 번째인데 사실은 8조 3천억대에서 10조 3천억대 가까이 갔으니까 한 2조 가까이 늘은 건데요. 또 기간으로는 1년 반이고 또 그런 이 회계상은 2년인데 충북 같은 경우가 내년에서 한 8조 8천억대 정도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충북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두 번째로는 해양수산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충북이나 이런 데 하고에 그런 지금 한 3조 2조에 있고 2조에 대해 한 3조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나야 우리가 조금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소홀히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이런 대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11조하고 제 임기 동안에 적어도 12조 이상은 제가 그 국가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가 올해 막바지인데 또 하나는 올해 연말까지 끝나면 연초까지 끝나면은 이제 내년 4월에 총선거이기 때문에 국회가 잠시 또 쉬고 선거 끝나면 한 번 내기 뭐 잘해야 저도 국회의원 오래 생활하면서 그런 관례를 보면 한 번 내기 두 번 정도 우리 그 본회의나 아니면 상임위 정도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말 전에 모든 부분들이 좀 끝나야 그리고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도가 지금 이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해서 총 9개의 본질화를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하고 또 심의 중인데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이건 이제 치의학연구원 이제 설립 근거 마련하는 그런 법인데 이건 내일 이제 법사위 전체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기로 지금 여야가 합의를 지금 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복지법 이건 이제 군의경찰병원 분원 설치할 때 이제 예탈 면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저희 당에서는 제가 이 행안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법을 대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원식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이 부분들을 병합 심리를 하는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큰 문제가 없이 좀 통과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저희 장동혁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데 내일 모레 정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이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산자부에서 정부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 문제도 잘 좀 해소가 좀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법 하고 또 미군 이전 풀텍 지원법 또 은행법 또 방송법 KBS 이제 충남 방송 총국 이 건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폐기물 규칙법 같은 경우도 이미자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 민간 폐기물 삽장 관리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충남도나 또 이 기초단체에서도 여기 좀 관여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 업자들이나 아니면 뭐 환경을 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는 좀 간단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폐기물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폐기물장이 산업단지에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방이 되는 그런 지금 다 전국에 개방되는 이러한 지금 것이 우리 지금 규정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또 두 번째로는 충남이나 충북이나 이 수도권에 가까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 긍정적이지만은 우리 집사를 만드는 긍정적이지만은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를 만들므로해서 전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폐기물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열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민간한테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충남이나 아니면은 또 각 지자체에서 그 폐기물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운영도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함으로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트여야 된다. 그리고 또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인간업자는 거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떠나면은 뭐 50년이나 100년 만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이런 뭐 폭우라든가 아니면 자연 재난이 있을 때에 예를 사후의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건 지방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넣어서 마련된 그런
그 폐기물시설 축지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천안 이 성안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상수원 보구역 문제 때문에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에 어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평택에서 반대를 하고 안성하고 이 안성천 문제인데요.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해제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 안 되는 부분을 좀 법안으로 해서 풀어서 천안 성안 지역 이 상수원 보구역 해제를 하려고 하는 법안인데요. 이 부분도 상임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9가지 그런 법안을 도 차원에서의 도의 그런 사업과 또 발전 또 그 도민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 또 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 이런 부분에서 좀 장애가 되는 그다음 필요한 이런 법들을 그 의원들한테 좀 주도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부탁을 해서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지금 심의 중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제대로 매듭이 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연말이 그러고 보니까 뭐 이 예산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좀 궁금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일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대전일보 네. 대전일보 임신영 기자입니다. 10조 원 예산안 확보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석탄화력 발전법 관련해서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 소위에 올라가다고도 제가 들었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총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어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뭐 연내에 쉽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 이제 여야 이제 국회 상황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1월 달에 잘하면 통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통과가 안 되면은 2월 달, 3월 달은 제가 볼 때는 국회가 4월 달까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가 이제 21대 국회의 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5월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이제 처리할 거 처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소위에서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 정도 되는 이런 법안들은 내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조금 사실은 1월 초 지나면은 1월 달에 지나면은 국회 상황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총선 전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MBC 김태엽 부장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MBC 김태엽 기자입니다.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공기관 이전 이뤄진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드래프트제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좀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좀 앞으로 좀 추진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요.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할 텐데 그 전에 벌써 거의 저희 도에서는 한 번 내기 두 번씩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양 부지사나
그 시국장들이 만나서 지금 전체적인 그런 추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해나가는 부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할 때 발표 전에 아니면 발표할 때든지 그때 제가 늘 주장했던 드래프트제를 적용을 해서 우리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그런 기관들을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내년에 공공기관 이전 이 로드맵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충청투데이 김준건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죠. 우선은 선택지원법 개정 관련해서 국비가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특별법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개정은 어떻게 이전 지원법 특별법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그리고 대안사업 두 가지는 일단 아직은 국비 반영이 안 됐는데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내년부터 지방기라도 투입해서 뭐 하겠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평택 지원법은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3km 이내의 지역은 전체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평택법 지원법은 이 행정구역상의 그런 이 평택을 한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명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법 제정이 잘못돼서 법 개정 문제는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경북 또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법 개정을 않고 저희 강하게 요구하니까 저희한테 그런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법 개정을 없이 가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법 개정 이 부분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약속이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저는 언제든지 언젠가는 법 개정이 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추진을 하고 또 다음에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그런 수건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세 개의 그런 이 사업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 행안부에서의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행안부의 그런 절차적인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올해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그런 이 사업,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하고 다목적 스포츠센터 이건 내년에 그러니까 예산에 지원하겠다는 걸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에서 좀 실무자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적어도 구에서 우선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중앙 정부의 그런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차원에서 지원할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서 시작을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좀 시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서울 파이낸스 하동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파이낸스에서 하동길 기자가 예상안과 별도로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의 전력 생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호 게답지, 성문 게답지 그래서 이제 게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당 생산량도 상당히 쌀 생산량이 높은데
최근에 지금 한 100만 평 이상이 대단히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의 태양광 발전에 먹잇감으로 주는 이제 농지가 전락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김 주장님께서는 그 앞으로 청년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 육성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농지 장식과 관련해서 김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태양광 문제는 태양광을 추진하는 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의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첫째는 태양광을 농지에다 해서는 안 된다. 농지를 인허가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다음에 어디가 적진지 소위 개념지도 마냥 2년이고 3년이고 연구 검수를 통해서 이 좌표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국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발전사들 그런 그 발전사들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한테 이 부분을 풀 것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로드맵을 갖고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가겠다 해서 이걸 그냥 생각 없이 풀어놓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반발도 심하고 또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확보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오래 끌고 그다음에 또 풍력과 그다음에 그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만큼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정확한 그런 예측과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또 계획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만 평 가까이 오늘 처음 듣는데요. 기자분은 처음 듣는데 저는 그 농지에 태양광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유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의 지붕이라든가 또 산업단지를 새로 리빌딩을 하든 아니면 새로 만들 때에 그런 태양광 같은 경우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지.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 충당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 2배 내지 3배의 전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 이 부분도 탈석탄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더 저는 발전 시설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을 늘리는 그런 양이 태양광과 풍력 가지고 저는 충당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변화를 해야 된다. 수소가 됐든 아니면은 다른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환경이나 여건상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태양광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의 그런 그 환경과 주변의 환경과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저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고 환경적인 그런 측면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환경을 또 해치는 그러한 게 저는 태양광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0년 기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후에는 염해 농지인데 20년 후에는 그 염해 농지의 가중치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든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소위 염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다만 이게 농지 아니에요 지금 농지가 태양광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다음에는 중도일보 김성현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 영재고 설립으로 인한 효과와 현재 인터넷 블로그, 부동산 카페 등에 지금 위치와 규모 등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이제 용역비가 이제
타당성 조사비가 이제 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걸 결정됐는데 말 그대로 어디다 뭐 세울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이제 내포에다 세우는데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요. 영재고등학교 이 부분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영재고등학교가 있는 곳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학생들 뽑나요? 예, 있고요. 부산 뽑고 있고요. 작년에 그 예산에서 충북이 하나 다른 뭐 사업 대신 확보를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학기술부 뭐 장관을 비롯해서 관련 부처의 장관들 이거 수시로 만났고 또 우리 정무부시사가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담당 뭐 실국장들 뭐 차관 수시로 만나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예산이 그 국회에서 들어간 것은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싶어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국회에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타 시도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내포가 앞으로 크려면은 지금 대학도 좀 들어야 되고요.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충남에서 가장 명문 고등학교가 충청 남도에 이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인구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은 기업보다도 오히려 좋은 학교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유인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 더 긍정적으로 저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등학교 이 부분을 제대로 저는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영재고등학교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딸린 그다음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같이 기능을 좀 넣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우리 굿모닝 중점 김갑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해 주시면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동안에 주요 타이밍마다 당에 대해서 직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 날인데요. 지난해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문제 제기라든가 어떤 개선 요구 이런 부분들이 이 체제에서 어떻게 관철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금 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충남 도정의 현안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소통이랄까 협력 이런 부분들도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는 이꼭 정치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오늘은 예산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내년 총선 때까지이기 때문에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하고 충남 도정하고 연관져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의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수습된 친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 이유는 제가 수습되어 있는 그런 정당에서이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5년간의 그런 국가를 경영을 지금 위탁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건데 5년 동안에 집권 여당으로서 또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그 국민들께 약속했던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해나가냐에 따라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저기 대통령 뽑아놓고 또 대통령 또 이제 뽑았어요. 거기는 또 집권 여당이고 여기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신뢰를 못 받고 이러면서 이 5년을 가게 되면은 이건 국가적으로서의 커다란 그런 그 손실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좀 제대로 지금 실망스러운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국민들한테 지금 뭔가 비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알아서 첫째는 좀 당이 새롭게 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비전을 저는 제시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지금 현재의 지금 여야가 갈등을 빚는 그런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총선 그런 과정 속에서의 좋은 상품을 내놓고 또 상품을 진열도 잘하고 또 상품을 또 어떻게 보면 홍보도 잘해야 이게 뭐 상품한테 상품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평가를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을 잘하고 국민들이 압도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공천 과정 속에서의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봐야 되고 또 상품도 잘 고르고 이런 데서 공천 과정 속에서의 그런 나름대로 좀 국민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 비대위가 결정이 되기 전에는 좀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가 돼서 또 위원장이 돼서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좀 신뢰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됐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함께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것이 또 저의 또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뉴스프리즌 박성민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프리즌 박성민 기자입니다. 공주대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은 좀 어떻게 되고 있고 정부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법 개정은 저희만 법안을 낸 게 아니고요. 아마 저기 전남 쪽에서도 냈고, 그다음 대구 저기 경북 쪽에 냈는지 모르겠어요. 경북 쪽에 냈고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데 이 병합 심리를 뭐 이렇게 하지 않나 뭐 이렇게 봐요 앞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 국립의대의 신설 문제는 저는 이 100이라면은 한 30 정도는 진척이 됐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의사 수를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여야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를 하고 국민들이 지금 의사분들이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 집회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 국민들 한 뭐 80%가 넘게 이 의대 그런 정원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된다. 의사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시간 문제지 저는 잘 풀리리라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게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대 이 확대 신설 문제는 경북하고 전북하고 우리 충남이 지금 이제 국립의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도가 제가 전남지사하고도 통화도 했고 경북지사하고 통화했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개 도가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대처를 해나가고 대응을
해나가자 협력을 통해서 그런 구도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사실은 이 문제가 진행이 안 될 때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이 법을 만들어서 임대 신설을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여야의 국회, 그 다음에 국민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법 문제 가지고만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의 우리 충남에서 국립의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요. 제가 보건복지부한테도 얘기를 장관한테도 얘기했고 그 담당 부서 차관한테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이걸 담당하는 실장하고 담당 과장이 저희 우리 범도민 추진위원회 할 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가 한 20, 30분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반드시 우리 국립의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요. 지사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프레시안 이상원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레시안 이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많이 운행을 중단을 했거든요. 지역별로 이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정리돼가는 과정, 선별관 진료소도 이제 다 폐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역별로 운유됐던 시외버스가 아직도 이제 운행을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게 지역민들은 이제 고부 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좀 타야 되는데 운행을 안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정상적으로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운수회사 쪽을 한번 타진을 해보니까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회사들은 펀드 쪽으로 해서 회사가 경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렇게 무엇인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버스, 택시, 그다음에 버스에는 또 시내버스가 있고 시외버스가 있고 또 버스가 있는데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난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이잖아요. 공공성이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이 수익성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이 도나 시군에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해요. 1년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익형 이 교통으로 가는 그런 건데 또 공익형으로 이럴 바에야 공익형으로 가자 얘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공으로 가게 되면은 이보다 또 지원이 더 필요해요. 이보다 더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데 딱 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 불편한 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다 충족을 시켜주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일부에 제가 보고도 받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틀을 잡아서 좀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리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마무리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 저는 우리 언론인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갖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저도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좀 마음에 또 이 시가에 따라 다른데 그 시가에 따라 좀 뭐 달리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도 좀 더 지켜보면서 그 소위 그 오해를 갖고 이 기사를 쓰는 분도 그냥 많지 않아서 저는 우리 충남의 기자분들은 정말로 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이 기자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진 분들이다. 제가 밖에 나가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뭐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그 앞면에서 전체를 보는 때의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 귀 한쪽만 아니면 눈 한쪽만 아니면 이마 한쪽만 어느 한쪽만 보고 사실은 그 사람의 그런 이미지를 또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전체를 좀 보면서 나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또 판단해서 기사를 쓰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주사 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중앙 정부의 장관들을 만날 때도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하고 또 의연하고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충남 도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책을 해주시고 그래서 2023년도는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목표를 정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도 했고 또 앞으로 또 내년에 또 목표를 또 설정을 하고 큰 틀 속에서는 제가 도의사가 됐을 때 도민들한테 그다음에 도의 그런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가겠다 하는 게 공약인데 그래서 이 공약을 내걸었고 공약을 또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얘가 또 우리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목표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름대로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 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 초에 여러분들 뵙고 또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충남 도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선의 비판도 있고 또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